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버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중국 제조 회사의 제품인데요. 최근에는 물락 창작가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던 아우디 꽈투로 S1 차량입니다. 레고사나 물락 창작가의 제품이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나 세밀한 부분은 잘 표현이 잘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테크닉 제품으로도 발매가 되었고 사이즈도 1:8 사이즈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차량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은 볼브릭이라는 회사에서 발매가 되었는데요. 저도 중국 제품 하면 카다나 몰드킹이나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볼브릭 회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공급처를 보니까 신우 회사이더라고요. 신우는 물락 창작가의 파워블럭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브릭 제품들이 있고 모델명은 YC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신우의 제품이 모두 YC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상하게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브릭 회사 중에서 카다와 몰드킹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신우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의 아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박스의 아트는 제품을 강조를 해주었고요. 바닥에 반영 효과를 넣어줘서 전시 차량의 느낌도 주고 있죠. 상단에는 제품의 회사와 제품명이 있습니다. 뒷면은 제품의 측후면과 디테일을 표현한 사진들이 있어요. 박스를 개봉하면 명패와 함께 박스 커버가 나오는데요. 명패는 아크릴로 제작이 되어 있고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차량의 정보도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상단에 저는 까짐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까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속박스를 꺼내보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브릭백은 12번까지 있고요. 번호당 작은 패키징이 3개, 4개 정도 들어있어요. 휠은 단순하게 되어 있고 타이어도 흔한 타이어입니다. 여기에 흰색의 휠캡을 끼워주면 바퀴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겠죠. 스티커는 3장이고요. 아주 많습니다. 스티커의 품질은 다행히 좋아요. 설명서를 보면 첫 장은 차량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에도 대회에 참가했던 내용이나 차량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차량과 함께 특징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드로잉을 같이 해주면서 입체감도 살짝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핀셋을 사용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터도 있는데요. 저는 따로 모터를 구매해서 나중에 모터도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론트 어셈블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차동 기어 프레임에 기어를 장착을 하고 휠 허브 모듈을 장착을 해주는데 더블 위시본 브릭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1:8 제품인데도 쇼겁쇼버는 6.5L 타입의 작은 제품을 사용했는데 병렬로 사용해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립은 비추해요. 조립도 단순하고 무게를 나중에는 못 버티더라고요. 이 모듈은 렉기어 모듈이고요. 조향을 위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니언 기어 모듈도 장착을 해주고 크랭크 샤프트를 표현한 메인 동력축인 X를 차동 기어에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동력이 전달이 되겠죠. 조향도 작동해보면 잘 됩니다. 상단에 H형의 프레임도 장착을 해주는데요. 나중에 바로 위에 엔진이 얹혀지는 구조라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피스톤은 크롬 처리된 브릭을 넣어 주었는데 따로 제공된 브릭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 브릭도 넣어 주었습니다. 피스톤 블록도 크롬 코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콰트로 S1은 직렬 5기통의 엔진을 사용했거든요.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조립 이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점화 코일을 표현한 라인인데 실린더 블록 옆에 먼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코일 모듈을 옆에 장착을 해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쪽에 크롬 코팅이 되어서 클리어층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뻑뻑해야 되는데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꼭 끼워주시면 이전의 몰드킹의 브릭처럼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조심조심 장착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조립을 했습니다. 크롬 코팅된 엔진의 완성도는 아주 높아요. 완성된 모듈은 어셈블리 상단에 장착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프론트 엔진은 현가 장치 뒤쪽에 장착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이상한 조립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엔진이 회전하는데 구동축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체인 벨트를 구동축과 연결을 시켜서 바퀴 구동과 엔진 회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참 신기한 조립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미들 섹션과 리어 하부 어셈블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미들 섹션은 하부 프레임을 만들면서 장착을 하고 사이드 하부 패널도 간단하게 조립이 되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모듈은 조향과 핸들을 연결한 모듈인데요. 여기 베벨 기어와 연결이 되어서 조향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센터 터널 쪽도 모듈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면 미들
엔진 섹션의 하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리오 쪽 현가 장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장착을 해주고 중앙에 차동 기어를 넣어줍니다. 리오 쪽은 더블 위시본 브릭 대신에 리프트 암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었는데 지난 영상의 스카이라인 GTR과 같은 방식이에요. 중앙에 커다란 기어 브릭을 넣어주었는데요. 중앙이 드라이브 샤프트와 연결이 되고 양쪽 기어가 나중에 모터와 연결이 되는 엑셀입니다. 쇼급쇼버까지 장착을 하면 현가 장치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완성된 모듈은 중앙에 엑셀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트렁크 쪽은 패널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이렇게 크롬으로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액세서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장착을 해주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리어 패널과 실내를 조립하는 단계인데요. 이 모듈은 리어 사이드 패널 모듈인데 제품이 스티커도 많지만 데칼 스티커가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이쁘긴 하죠. 이 모듈은 리어 쪽에 덕트를 표현했고요. 범퍼 쪽 하부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리어 쪽의 패널도 아주 간단하게 핀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이 브릭은 오일 탱크인데 일반 차량에서는 엔진 밑에 오일 팬이 있어서 차를 띄우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대회 차량의 특성상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줘서 뒤쪽에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상부 쪽에도 패널을 계속 장착해주면 되고요. 중앙에 소화기도 장착을 해줍니다. 크롬으로 표현된 몰딩은 랠리카에서 자주 보이는 공기 유입 덕트 같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에서는 LED를 기본으로 넣어주었는데 컨트롤러는 그냥 여기 바로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풋 레스트도 붙여줍니다. 지금은 조향과 핸들을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방법은 F40의 핸들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실내와 도어 그리고 엔진룸을 만들어 주는데요. 시트는 1:8 스케일의 시트와 비교해서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5점씩 벨트를 이렇게 넣어 주었어요. 문제는 벨트가 길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이 벨트가 길어서 많이 남죠. 그래서 벨트를 조금 자르고 시트에 설치하면 잘 어울리긴 해요. 반대쪽 시트는 벨트가 없는데 조금 휑하긴 하죠. 차량의 도어도 장착을 해주고 엑셀과 브레이크 모듈도 부착을 해줄게요. 이 차량은 엔진룸에서 브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엔진 조립을 넘어서 엔진룸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시보드도 엄청난 스티커를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려는 제조사의 노력이 보이죠. 시스템 브릭으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스터드에 부착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프론트와 트렁크 패널을 만들어주는데요. 프론트 하부 쪽에 프레임을 장착해주고 펜을 달아줄게요. 바퀴를 구동하면 펜이 돌아가게 만들어주었어요. 프론트 범퍼 상부 프레임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주고 라이트 LED를 모듈에 연결을 해줄게요. 엄청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엠블럼 파츠도 장착을 해주고 상부 쪽 패널도 장착을 하면 프론트 범퍼는 마무리가 됩니다. 본넷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티커도 제가 지금까지 붙였던 스티커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좌우로 패널 모듈도 장착을 하고 앞쪽으로 패널 모듈을 장착해주면 본넷은 완성이 되고요. 차량에 이렇게 부착하면 돼요. 이제 휀더 쪽에 패널을 부착해주고 휀더 브릭도 이렇게 끼워주면 프론트는 완성이 되고요. 콰트로 S1의 아이코닉한 3구 안개등도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루프와 트렁크인데요. 이렇게 엑슬로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나서 루프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A필러 모듈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바퀴는 미리 장착을 해야 하는데 뒤쪽에 휀더 패널도 바퀴 장착 후에 부착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트렁크 파츠는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우선 하부 모듈을 차체에 장착을 하고 나서 상부 패널과 리어 윙을 장착하면 차량은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 차량은 아주 멋있죠. 각진 스타일과 실제 차량의 디자인을 잘 고증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조립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중국 브릭들은 차량을 위해서 패널을 새롭게 가공해 주는데 콰트로 S1의 디자인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휀더 패널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이런 멋진 차량을 완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스티커가 7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없다면 굳이 이 차량을 구매해야 될까라는 후킹 포인트가 없거든요. 그만큼 스티커가 아주 많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넣어주려면요. 다른 스폰서 회사도 있어야 되는데 HB나 미쉐린 타이어의 스폰서도 없고 오로지 아우디 스폰서만 있습니다. 물락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스폰서가 노출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외의 디자인은 칭찬할 부분이 많아요. 프론트의 3구 안개등은 크롬으로 커버를 표현해 주었고요. 도어 쪽도 디테일하게 작은 쪽창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시보드에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해 주었고 시트에 5점씩 벨트를 따로 넣어줄 정도로 차량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5기통의 직렬 엔진과 노출된 점막 코일을 라인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조립할 때는 힘들긴 했지만 본넷을 오픈하면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엔진이 이 차량의 엄청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엔진룸을 조립해
보면 직렬 4기통 엔진도 조립하고 V형의 엔진도 조립하잖아요. 이 차량은 직렬 5기통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4기통은 출력이 너무 낮고 6기통보다는 공간을 줄였는데 구동계와 연결은 단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 5기통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엔진룸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차량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브릭으로 아주 정교하게 나타내 주었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한 차량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차량은 단점도 있는데요. 테크닉 제품치고는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테크닉의 장점이 감가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차량은 그냥 전시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차량이에요. 그런데도 다 완성하고 나서 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모터를 장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터는 엑셀 모터를 사용했고요.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구매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면 바퀴가 간섭이 생기는데요. 이 차량의 프론트 서스펜션이 약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9L 타입의 튼튼한 서스펜션을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1대12 스케일에 사용하는 서스펜션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오픈 기믹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넷은 후드 스테이가 있어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도어는 레귤러 타입인데 여기 하프핀을 넣어줘서 딸깍하고 여기 공간에 넣어주면 도어가 잠기는 기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트렁크 오픈은 조금 불만인데요. 좌우의 테일 램프가 딱 맞지 않아서 트렁크 패널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를 넣을 때는 더 간섭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타이어를 뺐는데 그냥 트렁크 오픈은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차량은 10만원대의 가격으로 4,000피스 정도 되는 대형 차량을 조립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중국 제품들은 조립하고 나면 처분하기도 힘들고 쉽게 지리는 제품도 있지만 이 제품은 물락 제품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두어도 좋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 전시해도 레트로한 디자인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품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